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느덧 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 그동안 식물을 키워오면서 식물 영양제나 비료를 대체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 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실내 가드닝의 상식을 넓히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가정의 실내 환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노지의 텃밭 등이나 적용 환경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 관련 영상을 접하다 보면 땡땡땡을 주었더니 놀라운 변화, 아니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땡땡땡 이런 식의 종류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영상 중에서 가드닝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마술에 가까운 놀라운 영상도 많이 있고, 심지어 발근이 절대 될 수 없는 부위에 무언가를 바르니까 며칠 후에 갑자기 팥뿌리 같은 것이 나와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참 왜 이러나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중점이 바로 이런 무언가를 식물에 주었을 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고 식물에게도 좋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흔히 활용하는 몇 가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거론되고 활용되어지는 종류들이 그 자체가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미온부터 시작해서 막걸리, 콜라, 비타민, 아스피린, 라면 수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정말 이런 것이 사용을 권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식물의 양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은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흡수를 해야 되지만은 부족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양분 중에 필수 원소가 16가지가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는 공기와 물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3가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종류가 다량 원소의 황,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적은 양이지만 식물이 꼭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인 붕소, 구리, 염소,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내용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언급드린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무언가가 바로 이런 성분이 함유된 것들입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라면 수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거론이 되는 듯 하지만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라면 수프는 맵고 짜기 때문에 식물에 주면 안 될 듯한 느낌이 확 다가오실 겁니다. 미원을 식물에 비료로 주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성분으로 보면 미원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식물의 비료로서 역할은 미약하나마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미원을 비료로 쓰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라면 수프의 MSG 유해성 논란으로 요즘은 제조사에서 대부분 MSG를 라면 수프에서 제외시키긴 했지만, 다른 첨가물에서 유래되는 MSG 성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한데, 굳이 따져보자면 라면 수프도 옛날 말이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라면 수프에는 MSG 성분 이외에도 고기 맛을 내기 위한 뼈가루나 소량의 고깃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양념과 살균 효과가 있는 고춧가루도 들어있으니까 얼핏 들으면 참 대단한 역할을 할 듯한데, 그 함량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쉽게 적용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미원이나 이런 라면 수프보다도 더 좋은 질소 비료를 갖고 계시면서 미원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의구심도 생기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핫팩 종류하고, 그리고 나무에 박는 이런 쇠못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쇠못을 식물 화분에 꽂아 놓으면 앞서 언급드린 미량 요소 중에 철 성분이 식물에 공급돼서 이 또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녹슬지 않은 멀쩡한 철이 산화돼서 식물에 흡수할 정도의 시간이면 분갈이를 할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녹슨 못이 꽂혀 있는 주변의 흙은 급격히 산화가 진행되면서 식물
식물의 뿌리가 견디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은 이 녹슨못을 물에다 담궈서 그 녹물을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철도 식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밀양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량으로 공급해줄 필요성도 없고, 또 산화 처리되면서 토양 산성화나 다른 영양 성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해서 실내 작은 화분에서는 적용 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런 핫팩 종류인데, 이 핫팩의 주 원료를 보게 되면 철가루, 활성탄, 질석, 소금 등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식물에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양분이 공급되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식물이 흡수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하게 주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돼서 식물에 더 안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함께 들어있는 그 소금으로 인해서 염해와 같은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제습제 중에 하나인 물 먹는 땡땡을 활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제습제의 주성분은 죽지는 않는데 먹지는 말라는 그런 실리카겔이나 아니면 염화칼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이 올 때 제설제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염화칼슘인데, 이것이 식물에게 하나의 칼슘 비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제습제를 만들려고 사놓았던 순수한 염화칼슘이고,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겨울철 눈이 올 때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염화칼슘보다 왕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이름은 같은 염화칼슘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다른 원료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면 이것처럼 순수한 염화칼슘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염화칼슘은 농가에서도 이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하면 괜찮은 칼슘 비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적절히 희석해서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식물의 성장과 개화도 촉진되고, 엽록소 합성과 광합성 작용도 돕고, 그리고 열매나 채소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텃밭에 뿌려본 적이 있는데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 시에 염분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활용 시에는 물 2리터에 4g 정도 희석해서 옆면 시비를 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옆면 시비를 해주실 때는 항상 강한 햇빛을 피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또는 흐린 날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을 만질 때에는 꼭 장갑을 끼고 만져주셔야 되고, 가루를 흡입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취급에 있어서도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피 찌꺼기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각종 유기 성분과 지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산도가 높은 편이라서 그냥 쓰면 안 되고 흙과 섞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화분 표면에 그냥 올려놓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곰팡이만 생기고 더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별 도움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을 때 잘 숙성시켜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귤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칼륨, 칼슘, 유황, 마그네슘 등을 공급해 주어서 식물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껍질을 바짝 말려서 믹서에 갈아서 흙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무난한데, 귤 껍질 같은 경우는 디리모넨이란 성분이 해충 기피 효과가 있어서 흙에 섞어주면은 이론적으로는 병충해 예방도 되고 여러가지 요긴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솔직히 확연히 인지할 만한 효과는 모르겠지만, 귤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이 많아서 심심할 때 경험 삼아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언급드린 식물 생육에 필요한 16대 영양 성분을 포함한 종류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식물 영양제로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예로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양념 종류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물질들만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식물 영양제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인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것만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도 죽을 때까지 찍어도 다 못 찍을 겁니다. 식물을 오랫동안 키워오면서 저도 웬만한 것은 호기심에 한 번씩 해봤지만, 나름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뿌듯한 기분은 느낄 수 있어도 우리가 혹할 만한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하듯 놀라운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다지만, 제 경험으로는 뿌듯함에서 오는 기분 탓인 경우도 있고, 반복 사용을 해보면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분 함량도 미흡하고 저가의 복합 비료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비료나 영양제를 이미 주고 있으면서 또 어떤 성분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고 식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무조건 따라주게 되면 대부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질소가다로 생기는 웃자람이나 병충해, 특히 무름에 약해지고 꽃도 잘 안 피게 되는 다양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잎색이 이상하다거나 식물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원인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영양결핍인데,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바특이나 산흙을 임의로 퍼다가 쓰지 않는 이상 영양결핍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질소가다로 조직이 연해져서 과습 시 무름으로 죽는 경우가 더 흔한 경우입니다. 활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권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랄만한 효과를 보고 평소에 얼마나 활용을 해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은 잘 써야 본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원예 전용 제품을 의뢰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심지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생산된 전용 제품들조차도 드라마틱한 결과는 고사하고 효과 유무를 분명히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게 많아서 안타깝지만 시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앞서 언급된 비슷한 부류의 여러 방법을 비하하거나 잘못됐으니까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취지가 아니라, 활용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더라도 또 나름 효과를 보시면 다행이지만, 식물에 효과가 있다는 한두 가지 영양성분만 보고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또 입소문을 타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애써 키운 식물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아서 활용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끝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중에 판매되는 원예용 자재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전용 제품이 아닌 것을 응용해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활용법을 숙지하시고, 처음에는 좀 약하게 희석해서 한두 개체에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다른 개체들에 적용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선택과 검증은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